여러분의 고양이는 혹시 밤만 되면 울음소리를 내며 집안을 떠나가게 하나요? 밤마다 이어지는 야옹, 야옹 소리에 좀 놀라고 잠 못 이루는 보호자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 이 현상은 많은 집사들이 겪는 흔한 고민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밤에 우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제일 중요한 나이대별로 알아보고 보호자들이 흔히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짚어본 다음에 원인별 해결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야옹신 나흥식 소이사입니다. 먼저 고양이가 밤에 우는 행동학적인 원인들 나이별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애기 고양이, 새끼 1살 미만, 2~3달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밤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하고 외로움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 고양이라면은 밤에 혼자 있는 게 정말 생애 처음일 거예요. 특히 엄마 고양이, 형제미호들하고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은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 갔던 느낌이랑 비슷한데 밤새 깍깍 울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새끼 고양이가 새로운 집에 온 첫날 밤에는 울음소리가 거의 피할 수 없이 들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애기 고양이는 배가 고프면 바로바로 보채기 때문에 밤중에 당연히 배고프고 허기져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활달한 애들, 특히 반대로 또 활달한 어린 악갱이 같은 경우에는 낮에 충분히 놀지 못하면 에너지가 또 남아서 밤에 놀고 싶어서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1살 이상, 그 다음에 7살 이하 정도 되는 이제 어리고 중년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인 습성이나 생활 패턴 때문에 밤에 우는 일이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고양이는 흔히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죠.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새벽 4시, 5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낮 동안 비축한 에너지를 이때 폭발적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일명 우다다란다던가 보호자님을 깨운다던가 너무 활발하게 신나게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하죠. 특히 에너지 넘치는 어린 고양이일수록 이렇게 새벽 울음이 더 잦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또 지루함도 큰 원인이에요. 낮에 혼자 지내는 경우, 실내 고양이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니까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집사가 잘 때 울거나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운동량 부족이나 심리적인 자극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밤 울음, 특히 새벽에 울음을 부르는 행동학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우는 경우도 흔한데 밤사이에 허기가 지거나 아침 식사 시간을 두고 그때 아침 바로 직전이잖아요. 밥 주세요 하고 울기도 하는 거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고양이가 보호자님들을 깨운다면 이는 식사 시간에 맞춰서 내는 모닝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밖에도 발전기 영향이 있는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화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중성화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중성화한 경우에는 이런 발전기 울음은 보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다쟁이인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수다쟁이가 이제 벵갈 같은 애들이 있죠. 성격이 수다스러워서 계속 야옹거리기도 하고 보호자가 울 때마다 반응, 왜 이름 부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된 울음인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나이 든 고양이들 있죠.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이제 고령의 고양이가 밤에 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고양이, 노령묘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많이 폭주하면서 과잉 행동, 공격성, 지속적인 울음 증상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해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고양이 야간에 과다하게, 밤에 과다하게 우르는 것들이 갑상선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의학적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어가면 많이들 오는 것들이 바로 인지 기능 저하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큰 요인이 되기도 해요.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사람 치매랑 비슷하게 인지능력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밤에 좀 혼란 느끼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서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우 아우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청각이나 시각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진 고양이도 갑자기 자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큰 소리로 우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자신이 내는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크고 길게 우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들면 관절염 아프죠. 관절염 통증이나 만성 질환이 생기면 밤에 불편함 때문에 우는 걸로 호소하거나 낮에는 잘 있다가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지니까 우니까 아이고 우는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노령묘는 특히나 분리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여기저기 좀 아프다 보면 보호자가 잠들어 있어도 곁에 없으면 더 불안해한 거죠. 어딨냐면서 계속 찾는 울음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양이 밤중에 우는 것들은 보호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다음과 같은 흔한 상황들에 공감한다면 앞서 살펴본 원인들하고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새벽 5시 모닝콜.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우리 고양이는 눈이 반짝반짝거린다던가 매일 이른 새벽마다 배가 고픈지 야옹 야옹 하면서 보호자를 계속 깨우는 거. 못 이겨서 일어나서 밥을 주다 보면 고양이는 울면 밥이 나온다는 걸 학습해서 다음날 또 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식습관이 바뀌고 습관화가 돼서 생기는 문제성 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우다다나 구슬프게 우는 경우 있어요. 한밤중에 집안 곳곳을 막 질주한다던가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하는 울부짖음. 에너지 넘치는 어린 고양이들이 밤 12시 새벽 사이에 이런 야간 운동회를 벌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고양이는 흥분해서 혼자 놀다가도 갑자기 큰 소리를 울곤 하는데 보호자님들 깜짝 놀라죠. 간혹 혹시 이웃이 들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원인은 야행성의 습성, 에너지 발산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심심해서 우다다를 한다던가 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이가 나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알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학적 교정 방법부터 생활환경 개선, 고양이랑 보호자 모두 숙면을 조금 할 수 있는 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환경 개선이에요. 편안한 잠자리랑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특히 새끼 고양이나 노령묘처럼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불안해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일수록 좀 포근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애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낮에 지냈던 담요나 엄마 냄새가 밴 담요 같은 걸 구해서 둔다던가 따뜻한 보온 패드를 수건에 싸서 잠자리에 넣어주면 좀 따뜻하기 때문에 엄마품 같은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또 자기 전에 화이트 노이즈, 예를 들어서 심장 소리나 은은한 자장가 소리를 틀어주는 경우에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또 음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기 고양이가 외부 소음을 덜 타고 안정을 찾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묘 같은 경우에는 수면 공간의 환경을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혹시 밤마다 창밖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아이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너무 밝거나 아니 다른 시끄러운 외부 소음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경우는 창문에 커튼을 치거나 잠자리를 조용하게 만들고 좀 어둡게 만들어주고, 또 노령묘 같은 경우에는 좀 무드등 같은 것들을 하나쯤은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고양이한테는 은은한 불빛이 공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노령묘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거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배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활 동선, 아이가 지내는 공간 곳곳에다가 좀 은은한 조명을 배치해 준다던가, 층간 이동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데마다 좀 발판을 두거나 슬로프 같은 것들을 둬서 이동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좀 개인 공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분리수면을 할 수도 있고 계속 같이 자려면 같이 자는 건데, 그 분리수면하는 공간에 푹신한 침구나 익숙한 담요, 숨을 수 있는 숨숨집 같은 것들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밤에 침대로 올라서 자꾸 깨운다면은 잠시 침실 밖에서 잘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실을 좋아하는 거실 한 켠이나 별도 방에 화장실, 물, 잠자리, 숨숨집 모두 갖춰두고 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처음엔 울어도 단호하게 잘 참아야 돼요. 일주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거예요. 실제로 귀마개를 쓰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혼자서도 잘 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분리수면하는 육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분리수면을 하실 거면은 분리수면을 처음에 연습할 필요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놀이, 낮 시간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건, 피곤한 고양이는 행복한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낮에 충분히 놀아서 에너지를 소진한 고양이는 밤에 당연히 실신해서 조용히 잠을 잘 확률이 높겠죠. 사냥놀이 당연히 하루에 2-3번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이상적인데, 보통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전에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줄 때는 15분 정도로 낚싯대나 이런 것들 하면서 보상 주면서 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하고 밤에 덜 보채게 되겠죠. 대신 단점은 뭐냐면, 고양이가 운다고 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그때마다 놀아주면 울면은 노는구나 라고 학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미리 놀아주는 게 중요하지, 한밤중에 울 때마다 낚싯대 흔들고 가서 이름 부르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밤에 먹이 장난감이라던가 아니면 자동 장난감, 특히 보상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고양이가 낮 동안에 충분히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 자극을 받도록 해주는 거고, 낮에 잠을 많이 자서 오후에 저녁에 일부러 깨워서 쓰다듬고 말도 걸고
주무시기 전에 많이 움직이게 유도한 다음에 좀 루틴을 밤에 잘 자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사람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식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특히나 배가 고파서 밥에 오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식사 스케줄 조정해야죠. 보통 저녁 식사 일찍 하고 나면 새벽에 사람도 그렇지만 배고프잖아요. 야식 땡기고. 그래서 취침 직전 놀이 제공하면서 간식이나 습식, 주식 같은 것들을 많이 보상으로 줘보는 거죠. 배가 부르면 당연히 밤새 더 잘 자고 아침에 덜 보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자동급식기를 새벽에 소량 정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약속된 식사 시간 외에 아니면 먹이 장난감 외에는 절대 급여를 하지 않는 게 이 식습관 교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고양이가 계속 새벽에 울겠지만 울 수 있어요. 2-3주 정도 일관성 유지하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밤에 울어도 그냥 혼내거나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무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고양이가 목이 말라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습관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면 루틴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고양이도 충분히 생활 패턴 교육이 가능해요. 왜냐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놀고 밥 먹고 자는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처음엔 밤에 울던 아이도 점점 그 패턴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아이도 낮밤이 바뀌었을 때 생활 리듬 교정하듯이 고양이한테도 규칙적인 루틴을 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안정감을 주고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한번 해보신다면 고양이도 처음엔 방 안에 좀 서성이면서 울 수 있는데 몇 주, 한 2-3주 반복되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일관성인데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심야 일어나서 놀아주거나 먹이를 주면 그동안에 지속했던 게 완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밤 울음에 대한 반응 조절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양이가 야밤에 울 때 즉각 달려가서 달래거나 놀아주거나 먹이 주거나 보상하거나 이런 행동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마음이 약해져도 꾹 참고 무시하지 이제 안 통하네 하고 포기하지, 반대로 또 고양이가 조용히 잘 지냈을 때 크게 바로 칭찬해 주거나 간식을 준다면 또 긍정 강화적으로 조용히 해야지 밥을 간식을 얻어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고, 낮에는 많이 안아주고 놀아주면서 밤에 활동하면 재밌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이 습관 형성,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지속되는 울음은 좀 수의사분들에게 상담이 필요한데, 행동 교정을 이렇게 했고 환경 개선을 했는데 밤에 계속 운다, 또는 평소 안 울던 고양이가 갑자기 밤에 울기 시작한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고양이는 아파도 당연히 티 안 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울음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에 화장실 근처에서 우는 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밤중에 먹이를 남겼는데도 배고픈 울음을 보인다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가 또 있어서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걸 수도 있어요.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매 증상, 고혈압, 노령묘 질환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의학적 원인은 간단한 검진만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혈액검사,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심한 분리불안이나 갑상선 문제나 치매로 인한 밤 울음 같은 경우에는 약물 처방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보조제를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약물은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먼저 앞서 알려드린 환경이나 습관 개선, 충분한 놀이 실행해 보시고 그래도 힘들면 수의사하고 상담을 받아서 약물 처방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고양이가 밤에 우는 여러 가지 원인하고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낯설고 외로워서, 젊은 성묘는 에너지가 넘치거나 식습관 혹은 발정 등의 이유로, 특히 나이 든 고양이는 인지기능 저하나 통증, 아파서 울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에 맞춰서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낮에 충분히 놀아주고 식사 습관 조정하고 일관된 루틴 지키고 건강 문제 체크하는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내 고양이도 밤에 울어서 혹시 고민이시면 어떤 이유로 우는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포함해서 다른 집사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모두가 꿀잠 자는 그날까지 안녕.